민주당이 지금 오로지 정말 탄핵만 보고 어떻게 보면 폭주한다 그런 느낌을 주는 거. 이 부분도 분명히 그렇죠. 분명히 대통령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는 건 못지않게 그렇다고 저 민주당이 이렇게 탄핵을 향해서만 폭주하는 것도 맞는 것이냐 그 지적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예산안 줄다리기도 그렇고 뭐 네. 탄핵을 지금 뭐 대통령뿐 아니라 총리도 탄핵하겠다고 뭐 법무부 장관도 탄핵하겠다 그러고 좀 탄핵 줄탄핵이에요. 그렇죠. 지금 네. 윤석열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 잠깐 이제 얘기를 해보면은 아마 정부 출범하자마자 이재명 대표가 탄핵을 22명을 해버립니다. 예, 예. 근데 역대 어느 정부도 탄핵을 이렇게 많이 남발한 적이 단 한 번도 전 세계적으로도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뭐 임기 내내 뭐 한 2명 있을까 말까 한 거를 예. 22명이나 해버리니까 예,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고유 권한 이건 총리도 대신 못합니다. 그게 뭐냐면 임명권이에요. 예, 예. 국무위원 임명권인데 임명권을 이제 꼼짝 못하게 무력화시켜 버리는 거죠. 예. 마비시켜 버리고 또 이제 이재명 대표 수사에 참여하고 있는 검사들을 전부 다 탄핵시켜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한 사법 처리도 안 되고 있고 정부 기능도 마비되고 있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 비상계엄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는 이재명 대표의 방탄 특검, 그렇죠. 방탄 폭주, 방탄 입법, 예. 방탄 특검 이런 비판의 네. 소리가 사실 굉장히 높았거든요. 굉장히 높았죠. 근데 예, 예. 의석수가 많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냥 합법이 된 거예요. 합법 태도로 인해서 그러니까요.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게 가능했던 거예요. 예. 이게 얼마나 참 비극적인 일입니까?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이제 굉장히 내가 이제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못하는 거, 정부가 제대로 기능 못하는 것, 특히나 이번에 예산을 전액 삭감시킨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중에 보면 예를 들면 아주 황당한 것도 있어요. 그 소형 원전 모듈 있습니다. 예, SMR. 그거는요 원래 문재인 대통령이 시작을 한 겁니다.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이었어요. 예. 근데 그걸 윤석열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걸 삭감하면 안 되죠. 어. 지난 정부 2명의 이제 대선 주자와 대통령이 이거를 공약을 내세웠고 공식화했었는데 예. 윤석열 대통령이 그게 관심 가지고 한다는 이유만으로 예산을 제로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거, 그러니까 원전 생태계 살려서 원전을 수출해서 22조까지 우리 수출 실적 나오니까 지금 수출 실적 역대 정부가 만든 일의 최고입니다. 예. 그건 이제 수치로 나 확인된 거예요. 그런데 예. 이렇게 수출 실적 좋아지고 경기가 좋아진 것에 불안감이 들었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이제 정부를 스크래치를 내야 되니까 한지 모르겠지만 예. 그 예산을 다 깎아버린 거예요. R&D도 깎아버리고 청년도 깎아버리고 예. 그렇게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야, 네가 이번 정부 운영하면서 제대로 한 게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못하게 막아놓고 나서 못한 책임을 정부에 뒤집어 쓰는 거죠. 이게 이재명한테 가장 좋은 시나리오였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재명 대표는 탄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부 기능을 무력화시켰고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대통령 탄핵부터해서 뭐 국무위원들 물론 이제 사위가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국군 장성들까지 전부 다 탄핵시켰다. 또 이상민 장관도 뭐 이제 따로 이제 고발하겠다 말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는 너무 지나치다라는 예. 의견도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는 이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좀 탄핵 소추를 추진한다는 거를 지목하면서 이렇게 줄탄핵을 할 경우에는 대통령 권한 대행이 불확실한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처리 압박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사실상 무정부 상태를 만들려 한다. 이런 정치권의 지적까지 나온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렇죠. 일부러 예. 이제 혼란 상태를 만들어서 이 혼란에 수수받는 사람은 야당 대표 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가는 시나리오를 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리고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요 탄핵 사유가 저는 이거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제 비상계엄 선포할 때 국무위원들 참여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은 의결 사항이 아니에요. 심의죠. 심의라는 예, 거죠. 예, 예. 국무위원들 의견을 듣는 건데 심지어 한덕수 총리는 그때 의견을 반대 의견을 냈던 거예요. 예. 그러면 이런 거예요.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데 중간에 야 싸우지 마 말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은 야, 네 싸움 현장에 있으니까 니까지 처벌받아라고 하는 건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어떤 근거를 갖고 뭐 위법 사항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고 무정부 상태를 만들어서 이거 수습할 메시아는 바로 나야.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뭐 신의 사제라 하면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상태를 지금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 황당한 게 유일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탄핵도 추진한대요. 그러니까 이거 근데 방심위는 형식상 민간 기구거든요. 국가기관이 그렇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거기 일하시는 분들은 정식 공무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약간 준공무원이죠. 준 공무원이라고 예, 예. 하죠. 여기 그래서 탄핵 소추가 불가능한데 이 방송통신위원회 그 설치법의 개정안에 방심위도 탄핵할 수 있다라고 조항을 넣는데요. 이제 이걸 말도 안 된다고 거부권을 행사할 대통령도 사실상 지금 그런 힘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럼 앞으로
그러면 이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마음에 안 드는 기구가 있거나 그러면 거기를 또 법 개정해서 여기도 탄핵 대상. 그렇죠. 예. 그러면 탄핵 소추 던지고 해서 다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상황까지 된다는 건데 이거는 좀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야 정말 입법부의 국회의원 의석이 저렇게 많으면 정말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구나 그런 것 같아요. 저는요 이거 이재명 대표가 의회 다수 권력을 이용한 예. 의회 계엄을 사실상 해왔다고 좀 봐요. 그러니까 그게 일종 계엄 같은 이제 상황이었죠. 계엄 상황이죠. 아무것도 못하게 정부가 행정부 기능을 정상적으로 못하게 한 거고 심지어는 입법을 어느 정도 농단했냐면요. 이재명 대표의 유죄 나온 거를 무죄로 바꾸기 위해서 그렇죠. 허위 사실 유포를 허용하는 입법을 했습니다. 예. 아니 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이 뭡니까? 선거 아닙니까? 민의를 모아가지고 대표를 이제 뽑는 건데 그 대표 그 선거라는 그 제도가 거짓말 대회가 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진짜 그것도 가능하겠네요. 이제 정말 공직선거법 개정에서 네. 허위사실 유포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예, 그러면서 그게 면소 판결이 돼요. 그렇죠. 뭐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에는 그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소급은 못해도 그렇죠.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소급은 해주는 게 보통 법원의 관리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거 공직선거법 개정에도 정말 이제 거부권을 행사를 할 사람이 없으니까 없는 거죠. 그런 것도 가능하겠네요. 그러니까 국회에 지금 야. 의회 이제 독재 그 제가 말한 게 이재명 의원 사실 계엄 상태는 이재명 대표가 또 쭉 이어왔던 거 아니냐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게 예. 그뿐만 아니라 그 제3자 뇌물죄로 지금 성남 FC 사건 재판받고 있잖아요. 예. 그것도 무죄로 만들려고요. 어떻게 했냐면 제3자 뇌물죄 처벌법에 만약에 제3자가 공공기관이면은 괜찮다. 네, 맞아요. 그렇게 또 만든 입법도 낸 거예요. 추진하고 그랬죠. 그렇죠. 아직 통과된 건 아니지만 추진하는 예. 거죠. 그러면 이 와중에 이제 민주당은 뭐 오로지 탄핵만을 위해서 매주 수요일 날 발의하고 토요일 날 표결하고 그렇죠. 이번 주는 다음 주에 또 하고 예. 뭐 이렇게 한다는 현재로서는 그런 스케줄인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것도 결국 언론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에 걸려있는 사법 족쇄를 받기 위한 노림수다 이런 그럼요. 분석이 나온다는 그럼요. 겁니다. 그럼요. 예. 그 이재명 대표는 지금까지의 모든 정치력이 야당에서는요. 사실 야당이 뭔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하거나 무슨 건전한 견제랑을 그러니까 있다 보기 힘들어요. 예. 거의 사실 없었죠. 예. 오로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입법을 하거나 또는 정부가 일한 것을 막거나 그리고 자기 수사했던 검사를 탄핵시키거나 예. 또 판사를 탄핵시켜서 협박하거나 예. 이런 식으로 왔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이런 식으로 결실을 맺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분명히 판단하실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와서 지금 뭐 건전한 이제 윤석열 정부의 어떤 견제 기구로서 활동한 게 아니라 예. 오로지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고 손발을 묶어서 무력화, 무정부 상태를 만들고 본인은 그걸 이용해서 사법 리스크 벗어나서 대선에 간다. 이거를 국민들은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지난 일주일 전에 그 참 충격적으로 다가온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 일련의 행위가 어쨌든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났고 잘못됐다라고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지금 대통령이 도저히 그 임기를 다 채우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는데 어떻게 보면 국민적인 공감대 이루어진 건데 네. 저는 뭐 그 중대성은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뭐 뇌물이라든지 직무유기라든지 뭐 대북 불법 송금이라든지 허위사실 유포 공직선거법이라든지 또 뭐 위증교사라든지 이런 네. 복합 중범죄의 혐의 내지는 피고인인 사람을 우리 대통령으로 사법 절차를 다 밟기 전에 대통령을 시켜야 되느냐 이 부분도 사실은 또 많은 국민들이 의아심을 갖고 걱정하는 지점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오로지 탄핵만 보고 달린다는 예. 그 이제 이재명의 야당 예. 대해서 어떤 순수성, 그러니까 어떤 정부의 어떤 불안정, 위험성 때문에 탄핵이 가는 게 아니라 본인의 대선 가도의 수단으로서 탄핵을 본다 그러면 이거 분명히 역풍을 받고 아마 천벌 받을 겁니다. 당장 이재명 대표 재판이 지금 뭐 미뤄질 거라는 우려가 나오는 게 네, 대장동 재판 이건 사실 뭐 대장동의 백현동의 위례의 성남 FC까지 그냥 완전히 큰 덩어리라서 뭐 워낙 오래 걸릴 재판이긴 하죠. 네, 지난 6일 날 공판기일에 불참했대요. 이재명 피고인이죠. 비상계엄 사태의 중대성과 국회 표결 일정을 불출석 사유 들었는데 오늘도 아마 참석 안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 이렇게 계속 피고인이 안 나오는 재판 지연. 그럼 재판이 또 연기되거나 지연될 수 있다. 저는 저기 민주당한테 들은 얘기가 재밌는 얘기가 나죠. 예. 민주당에서 저한테 누군지 이름 밝힐 수 없지만 저한테 예. 뭐냐면 그 국민의힘은 정말 치열하고 지독함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그러면서 예를 든 게 뭐냐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지원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를 자기들은 정말 똘똘 뭉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식 시킨 거 있잖아요. 예. 단식을 자기들 다 뜯어 모아가지고 무조건 재판 지연시키면 우리 기회 온다라고 하면서 똘똘 모아서
지연시키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판 이제 불출소한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전부 다들 이제 이래저래 의무로 양호를 해가지고 아. 전부 다 재판부의 어떤 그런 걸 좀 하면서 예. 재판을 지연시켰고, 그러니까 재판부 한기 이를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 지연시킨 거를 전부 똘똘 뭉쳐서 했는데 아. 국민의힘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집요함, 지독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난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이 아 정말 참 위험한 사람들이구나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 정의라든가 법치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에서는 전혀 눈에 두고 그렇죠. 있지 않는 거예요. 예. 오로지 자기들 모신 신의 사제라고 예. 하는 이재명을 어떻게 보유할 것이냐 이거밖에 없었던 거니까 정말 좀 무섭다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 6일 이재명 대표는 이제 재판이 안 나온 날 그 유동규 전 그 성남 도계공 본부장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분이 아주 저도 뭐 인터뷰 몇 번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공익 제보자처럼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걸 낱낱이 증언하고 본인이 처벌받는 거를 그렇죠. 감사하고 하는 거죠. 감수하고 하는 거죠. 네. 근데 그날 증인으로 출석했던 유동규 본부장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재명 대표 불출석에 강하게 반발해서 그 이 대표 측 변호인하고 설전을 벌인 다음에 그만하고 싶다. 피고인이 마음대로 빠진다는 건 서민들은 생각도 못한다. 그렇죠. 네. 피고인이 나올 때 증언하겠다. 자괴감이 들어서 못하겠다면서 유동규 본부장이 이재명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고 나면 무죄인데 여기까지만 하고 싶다. 근데 이 심정이 뭔지 알겠어요. 아니 사실은 이재명 대표는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뭐 법을 통해서 면소 판결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그 공소를 취소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으로 사실상 무죄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 밑에서 사실은 뭐 심부름하는 분들 이것 때문에 공익적으로 제보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줄줄이 처벌을 받고 징역 살고 감옥 가고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마 본인이 이제 양심 선언을 할 때는요 생명 위협을 감수하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제가 네. 두 번 만나봐서 하는데 네. 건강 상태도 참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네. 굉장히 여러 가지로 정신적으로도 뭐 힘들어하시고. 네. 조명현 씨도 마찬가지고. 그럼요. 조명현 씨도 그렇고요. 예. 유동규 씨도 마찬가지고 예. 김진성도 마찬가지고. 김진성도 위증 교사에 대해 자백을 했는데 그러니까요. 본인만 유죄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재판이 나온 것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이게 그렇게 이재명 주변에 있던 같이 이제 범죄에 참여했던 분들마저도 뒤늦게 각성을 하고 양심 고백을 해서 공익 제보자가 됐는데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선 가도로 가서 그게 만약에 현실화된다 그러면 예. 이분들은 불안해서 우리나라에 살 수가 없을 거예요. 아니 이런 식으로 한다면 국민들을 그럼 국민의 어디 민주당 개딸들만 국민들인 겁니까? 아니잖아요. 전체 예. 국민 보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법치가 기준이 네. 누구한테 따라서 적용 기준이 달라지는 이런 세상을 국민들 용납하지 않을 거라 봅니다.